네, 지금부터는 투자해놓은 시간 통해서 이슈별로 종목별로 남은 오장 전략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두 분은요, 올리온 컨설팅의 윤혜림 대표, 에이저 인베스트먼트 이재규 대표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또 마지막 순서로는 두 분의 탑픽주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네, 오늘은 또 어떤 탑픽주를 준비해 오셨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지금 현재도 양대 지수가 모두 1%대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서 지수 이야기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시장 흐름을 보면 코스피 지수가 3,100선을 한번 찍을 때마다 조정을 주고 있습니다. 치열한 수급 공방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윤혜림 대표님.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어떤지, 그리고 빠질 때 좀 담아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조정이 나올 수도 있음을 염두에 둬야 되는지 시장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뭐 급격하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제 추가 상승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조정이 필요하다는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수요일 일단 이런 관세 이슈도 있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또 반도체들 실적 발표도 있고, 우리가 보고 가야 하는 이벤트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여태까지 수익을 조금 차익 실현을 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디까지 빠질지, 사실 어디까지 상승할지는 우리 모두가 뭐 예측이 불가능한 영역이죠. 일단 뭐 우리가 조금 더 조정이 온다면 한 2,900선 정도까지는 열어둘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우리가 언제든 뭐 저점과 고점을 확인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의 방향성과 분위기상에서는 뭔가 발을 뺐다가 다시 담기에는 우리가 그 정도의 조정이 과연 올까라는 생각도 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 발을 담궈둔 채로 우리가 조금 조정을 기다리고 이제 조정이 왔을 때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뭐 우리가 코스피, 코스닥 이 두 가지 측면으로 접근을 해본다면, 이제 어제 같은 경우 삼성전자가 이제 우리 장기 이평선을 뚫고 이제 한 63,000원 선까지 터치를 했었죠. 그래서 어제 시장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렇게 삼성전자의 수급이 몰릴 때는 우리가 상대적으로 다른 종목들이 조금 힘을 못 쓰면서 많이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렇게 삼성전자가 상승을 하면 이제 사야 되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일단 삼성전자의 관점으로 본다면 우리가 코스피 관점이기 때문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의 지금 가장 큰 허들이 121선인 62,000원 선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뭐 우리가 어느 정도의 등락폭은 있겠지만 그 위로 열어봤을 때는 한 67,000원 선까지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혹시라도 없으신 분들은 이런 삼성전자와 코스피가 상승을 할 때 소외가 될 수 있으니, 삼성전자가 뭐 62,000원 선이 온다면 좋겠지만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 일단 발을 어느 정도 담궈두고 빠질 때 뭐 62,000원, 58,000원 이런 식으로 좀 매수를 해서 이제는 삼성전자도 가져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오늘 코스닥 종목들이 조금 많이 빠지고 있죠. 하지만 이제 하반기에는 다시 뭐 제약바이오나 로봇 주도화의 코스닥이 다시 한번 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대신 이제 이 과정 속에서 등락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지수 ETF를 좀 측면을 해서 어느 정도 발을 담그고 조정에 조금 더 매수하시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가 오르기 위해선 삼성전자의 힘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일단 삼성전자는 한 67,000원까지 상방을 열어두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하반기에는 제약바이오와 로봇을 주도로 해서 코스닥 지수 상승도 기대해보자라고 코멘트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 초반에 반도체 섹터 안에서 유리기판 관련 종목들이 들썩였습니다. 인텔이 자체 유리기판 사업을 철수하고 외부 기업에 조달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주목받으면서 관련 기술을 가진 SKC 앱솔릭스, 삼성전기 등 수혜가 기대된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재규 대표님. 네. 현재는 유리기판 관련 종목들이 다 윗꼬리를 달고 뭐 강보합, 뭐 많게는 3% 정도 상승세에 그치고 있습니다. 유리기판 종목들 정말 반사이익을 기대해 볼 수 있을지, 또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수 있을 만한 기업이 있다면 어디가 있을지 좀 꼽아주실까요? 네, 일단 인텔 쪽에서 외부 조달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죠. 그 부분에서 우리가 투자 아이디어를 얻어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우리가 큰 경쟁사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었던 인텔에서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전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반사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다만 오늘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 자체가 많이 밀리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강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윗꼬리가 달리고 있는데, 뭐 장비단에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필옵틱스 같은 기업, 그리고 소재단에서는 YC캠 같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전 지금부터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이 조정을 받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저는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올라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도 방금 전에 대표님께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HBM 쪽에 대해서 긍정적인 내용도 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삼성전자가 굉장히 오랜 기간 241선을 돌파를 못했거든요.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3,000포인트를 넘어가는 과정에서도 돌파를 못했는데 어제 대량 거래를 동반한 장대 양봉으로 돌파를 했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크게 밀리지 않을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버텨주는 과정에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주가가 크게 밀리지만 않는다라고 한다면 지금 21선에 거의 다 있는 부분인데 21선을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반도체 쪽에 대한 전반적인 모멘텀이 붙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 작년부터 올해까지 HBM 쪽에 대한 모멘텀을 가졌던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좋았던 명분은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HBM 쪽에 대한 기술력이 인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유리기판 같은 경우도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앞서 나가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전 유리기판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지금 조정을 받을 때는 오히려 좀 매수의 기회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전 유리기판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인텔의 이슈는 충분히 투자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 유리기판 종목들 이렇게 좀 쉬어갈 때 담아 가보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두 분 다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또 긍정적인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AI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정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과학기술부 총리로 승격시켰습니다. AI 산업 육성의 컨트롤타워로 만들겠다라고 밝혔고요. 또 오늘 장 초반에 AI 관련 종목들로 수급이 들어왔는데 오늘 코스닥 시장에 새롭게 입성한 새내기주 UNAI가 상장 첫날에 190% 넘게 또 급등하면서 더블에 성공을 했습니다. 윤혜림 대표님, AI 소프트웨어도 다시금 좀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고요. 또 소프트웨어 안에서도 좀 종목들을 잘 고르는 선별이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떤 기업들 좀 선별해 주실까요? 일단 시작되는 정책이니까 다시 한번 시세는 언제든지 부각될 수 있다 보고 있는데 이제 요즘은 좀 쉬어가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관심 종목에 추가를 해두고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때 좀 대비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대형주 단에서는 당연히 정부 정책적으로 이런 수혜가 직접적으로 기대되는 네이버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도 봤을 때 지금 이제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 30만 원의 허들을 넘지 못하고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조정 구간을 주고 있는데 25만 원, 24만 원, 23만 원 요 정도대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분할 매수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소프트웨어 단에서 요즘 시세 흐름이 좋은 것은 이제 더존 비즈온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존 비즈온 같은 경우는 국내 ERP 1위 기업으로 이제 제주은행 2대 주주로 조금 최대로 속해 있기 때문에 요즘 이런 모멘텀들이 부각이 돼서 지금 AI 소프트웨어 관련주 중에서는 이제 가장 흐름적으로 봤을 때 가장 좋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전반적으로 다른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이 계속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우하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주목해 볼 만한 종목들이 이제 솔트룩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AI 플랫폼 이런 서비스 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차트로 봤을 때는 지금 계속해서 우하향을 하고 있어서 우리가 빠질 룸은 크게 열려 있지만 3분기에 흑자 전환을 앞두고 있고 지금 최근 3거래일 동안 소량의 이런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어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와 비슷한 느낌으로 이제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조금 하락을 하고 있지만 이제 기관이 어느 정도 약간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기에 우리가 이쪽은 다시 한번 부각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종목별로 선별을 해서 다시 한번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잘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으로는 LNG 저희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방금 또 오전에 또 나온 기사인데요. 여한구 산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투자는 리스크가 많다는 점에서 이제 참여가 곤란하다는 결론을 내렸고요. 미국산 에너지 수입을 확대하겠다는 측면에서 미국산 LNG 에너지 수입 확대 방안 카드를 들고 가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이재규 대표님, 네. LNG 그 모멘텀을 얻고 오늘 장 초반부터 강관, 피팅 밸브 쪽이 움직이더라고요. 시세 연속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지금 대체적으로 음봉이 나오고 있거나 윗꼬리가 많이 달리고 있는데 저는 그래도 추세 자체는 무너지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지난주도 그렇고 지지난주도 그렇고 계속해서 강조드렸던 부분이 많이 올라간 쪽을 조심할 필요가 있고 많이 오르지 않은 쪽 같은 경우는 매력적이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순환의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철강주들도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미국과 LNG 쪽에 대한 모멘텀으로 엮여서 관련되어 있는 중소형 기업들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데 지난 4월 달에서 6월 달까지 우리나라 시장이 올라오는 과정에서의 퍼포먼스와 비교해 봤을 때는 굉장히 약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눌림이 나올 때는 어떻게 보면 매수의 관점이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래스카 LNG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무조건 올라온다라는 관점은 아니지만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미국 내에 공장을 가지고 있어서 실제로 미국에서 LNG 쪽과 관련되어 있는 사업 캐파, 그러니까 프로젝트가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오늘같이 시장이 좀 약세의 장일 때에는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도 좀 체크가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제가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이야기들, 보수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드려왔는데 또 이렇게 말씀드리는 와중에 종목군들을 좀 보니까 또 그동안 조정을 많이 이미 좀 받은 기업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반발 매수도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 같은 경우는 업종과 종목에 대한 선택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큰 흐름에서 봤을 때는 저는 부정적인 의견은 드리고 싶지 않다. 그래서 이제 알래스카 LNG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중에서 뭐 넥스틸이나 하이스틸 같은 기업들, 화성밸브 같은 경우도 주가 흐름이 좋은데 우리가 조선 쪽과 엮여 있는 조선 기자재의 동성하이텍이라든지 한국화분 같은 경우는 주가 흐름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조선 쪽에 대한 영향력을 좀 더 받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주의할 필요가 있고, 우리가 LNG 쪽과 엮여가지고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뭐 강간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매력적이지 않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또 6월 선박 발주 급감 소식에 조선 쪽이 좀 흔들리고 있는데 조선 모멘텀이 좀 짙은 종목들을 좀 피해서 일단은 LNG 모멘텀이 붙은 쪽은 시세의 연속성 기대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최근에 보면 포스코홀딩스를 중심으로 또 철강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중국의 철강 감산 기조와 함께 또 우리나라 정부가 반덤핑 조치를 통해서 이제 공급 과잉 그리고 가격 하락에 시달렸던 철강업에 반등을 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윤혜림 대표님, 실적 회복을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적 시즌에 맞춰서 또 증권사에서도 철강주들 반등 기대해보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던데 우리 대표님의 생각은 어떠실까요? 네, 방금 대표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달려온 말들이 아니라 이제 바닥에서 꿈틀대는 말들을 우리가 하반기에 봐야 되는 건 좀 맞는 것 같고요. 이제 철강 같은 경우도 이제 최근에 뭐 중국 철강이 감산을 하면 이쪽에 가격이 오르니까 뭐 우리나라의 철강사들 이제 가격 상승 덕에 이제 수혜를 보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철강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실적 개선이 되면서 특히 이제 철강주 같은 경우도 이제 뭐 PBR, PER 다 굉장히 낮은 편이어서 우리가 부담이 없기 때문에 이제 저평가 매력도가 점점 증가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현대제철, 포스코홀딩스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폭등을 했는데 뭐 중장기로 봤을 때는 당연히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단기간에 좀 급등을 해서 부담스러운 점이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시계열을 넓혀서 봤을 때 사실 이제 바닥에서 이제 상승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철강주는 우리가 여전히 조금 긍정적인 흐름으로 봐도 좋다라고 정리하고 싶습니다. 네, 철강주에 대해서 또 긍정적인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두 분 다 시장의 색깔이 좀 바뀌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브릿지님이 유튜브 채팅창에 지금 조방원은 기관의 리밸런싱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급락이 나올 수 있어서 조심해야 된다 이런 또 투자자분의 의견이 올라왔습니다. 이재규 대표님. 네. 최근엔 조방원이 하락하고 있고 또 반도체와 뭐 자동차, 철강 등 시장에서 오랫동안 소외됐던 섹터들이 또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좀 이 색깔 바뀜에 우리가 좀 동참을 해야 되는 것인지 하반기 시장에 키를 줄 수 있을 만한 섹터는 어디로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 조방원 같은 경우도 제가 경계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려왔는데 사실 내러티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습니다. 앞으로 뭐 수주도 잘 될 것이고 뭐 오늘 조선 쪽에 대해서는 좀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오긴 했지만 전반적으로는 좋은 내용이 있거든요. 하지만 좋은 내용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시장에서 조정을 좀 받게 될 때는 저는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다만 지금 조선과 방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15%에서 20% 정도 이미 조정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기술적인 반등은 어느 정도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 직전 고점을 넘어갈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였나요?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 같은 경우도 직전 고점을 좀 넘기는 어렵기 때문에 단기 반등에는 비중 축소가 어떻겠습니까? 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조선과 방산도 저는 일단은 그렇게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그동안 올라오지 못했었던 화학주들도 올라오고 있고요. 철강주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 업종군들이 완전하게 좋아져서 앞으로 무조건 주도 섹터가 될 겁니다. 라는 관점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선순환 구조에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그동안 소외됐었던 쪽으로는 자금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방산도 마찬가지고요. 조선도 마찬가지고요. 보유하고 있는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아까 뭐 댓글에 그런 말씀이 있으셨다라고 하는데 투자한 기관들과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어쨌든 수익을 확정 지어야지 수익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차익 실현이 나온 이후에는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군들이나 수급이 비어 있었던 쪽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방원 같은 경우는 내용 자체는 너무 좋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그동안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전 추세적으로는 조정이 기간 조정에 좀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지금 낙폭이 꽤 커요. 지금 조선주들 뿐만 아니라 뭐 방산주들 같은 경우도 대형주들 같은 경우도 고점 대비 15%씩 20%씩 조정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전 일단 단기 매수를 좀 기대해보고 단기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거기서는 저는 비중 축소를 하면서 그 추이를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에 놓여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동안 강했던 종목들이 눌림이 나왔다가 다시 갈지 아니면 그동안 못 갔던 종목군들이 갈지 그 변곡인데 저는 그동안 눌렸던 종목군들을 매매하시는 게 실제로 매매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이제 심리적인 안정감이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또 그동안 덜 올랐던 종목들 위주로 좀 접근해보는 전략이 더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지주사 쪽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제 오후에 여야 합의로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차익 실현 매물이 다소 출회가 되고 있는데요. 윤혜림 대표님, 이 시점에서 지주사 쪽은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까요? 또 최대 수혜 섹터로 꼽혀왔었어요. 일단 지주사도 뭐 단기간에 이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제 차익 실현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이 어느 정도의 조정이 지나고 저는 하반기에 다시 한번 2차 파동이 나올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런 기대감 때문에 급등을 했을 때는 뭐 너도 손잡고 지주사들이 이제 다 같이 좀 같이 간 경향이 있었는데 우리가 하반기에 다시 한번 재상승을 노려볼 때는 우리가 종목별로 조금 선점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대형주 단에서는 SK를 보고 있습니다. 뭐 SK그룹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런 AI향 반도체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성장성이 돋보일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향후 성장성을 봤을 때 지금도 저평가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조정이 나왔을 때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소주 단에서는 우리가 LS를 좀 같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제 LX 같은 경우는 뭐 전력, 전선, 이런 구리 등의 인프라 수혜 업종 이기 때문에 인프라 업종들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좀 좋은 성과를 보여줄 거라고 믿고 있어서 우리가 지주사의 이런 2차 파동은 다시 한번 조정 후에 시작이 되겠지만 우리가 그 이후에는 이렇게 종목별로 조금 선점을 해서 옥석 가리기를 해서 다시 한번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지주사 관련 종목들은 이렇게 쉬어갈 때 좀 접근해보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법 개정안 통과에 따라서 오늘 전기가스 등 이 공공요금 인상 가능성에 한국가스공사가 여전히 10% 넘게 급등하고 있고요. 한국전력도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규 대표님, 네. 대주주인 정부가 요금을 통제하면 배임죄가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공기업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뭐 어떤 이야기냐면 요금을 동결하면 요금을 올리면 한전이나 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수익성이 좋아지겠죠. 근데 요금을 동결하기 때문에 수익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 수익을 더 잘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배임죄에 해당할 수가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역발상 투자죠. 그렇기 때문에 요금을 올릴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 지금 시장에서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내재 가치가 충분하고 배당에 대한 여력, 그러니까 배당을 많이 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내용들이 시장에서 조금은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가 굉장히 좋은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시장에서 정책적으로 나라에서 진행하고 있는 뭐 상법 개정이나 시장 자체, 주주 친화적인 그런 시장 자체에 대한 정책적인 모멘텀들의 연장선상으로 우리가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굉장히 좋은 모양새가 만들어지는데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성격의 종목들은 아니지만 저는 긍정적인 흐름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저는 긍정적인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공기업 주가 전망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코멘트 주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두 분의 탑픽주를 알아보기에 앞서서 간밤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OBBB 법안이 하원까지 최종 통과되면서 미국에서 친환경 관련주, 특히나 태양광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윤혜림 대표님, 국내 신재생 에너지 섹터도 이 법안의 영향을 받을지 일단 미국 거긴 하거든요. 국내 신재생 에너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하고요. 또 이 안에서 오늘 탑픽주를 준비해 오셨다고 해요. 네, 뭐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가 미국과 협상에 들어갔을 때 조금 논의를 많이 할 부분이 뭐 철강 그리고 에너지 그리고 상대적으로 조금 잘 버텨주고 있는 자동차 요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법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지금 미국 시장의 태양광 관련주들도 바닥에서 조금 이제 상승하려는 흐름을 갖고 있어서 뭐 우리나라도 이와 같이 연동이 돼서 태양광뿐만 아니라 풍력까지 우리가 하반기까지 길게 봤을 때 좀 좋은 흐름이 나올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오늘 탑픽주를 하나솔루션을 가져왔는데 뭐 일단 지금 2분기 실적도 굉장히 좋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1분기에도 하나솔루션이 이제 실적 서프라이즈를 보여주면서 그때부터 좀 상승을 했고 다시 좀 조정을 주다가 다시 한번 상승을 주다가 뭐 조정 이후에 상승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추세인데 이제 이렇게 조금 조정이나 하락이 왔을 때 우리가 잘 분할 매수 해본다면 뭐 단기적인 관점으로서도 봤을 때도 좋지만 우리가 하반기로 갔을 때 길게 끌고 갔을 때도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뭐 매수는 사실 지금보다는 한 35,000원 선에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목표가는 42,000원, 손절가는 3만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윤혜림 대표님의 탑픽주는 한화솔루션이었습니다. 일단은 매수 타점을 한 35,000원이면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의견 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42,000원, 하반기까지 좀 끌고 가볼 수 있을 만한 기업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이재규 대표님의 탑픽주도 바로 공개해 볼게요. 어떤 섹터에 어떤 종목 준비해 오셨을까요? 네, 저는 지주사 쪽에서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주사 중에서 이제 세아베스티엘 지주라는 기업이 있거든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PBR이 0.6배 수준인데 최근에 이 철강 쪽에 대해서 반덤핑 제소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세아베스티엘 지주라는 기업의 수익성을 개선시키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업단도 개선이 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최근에 철강주 쪽으로 자금이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뭐 모멘텀이 추가적으로 부여될 가능성이 높은데 추가적으로 이제 세아베스티엘 지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용 후 핵 연료를 그 저장하는 용기를 만든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 쪽으로도 좀 엮여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 가지 모멘텀들을 받아가면서 주가가 상방으로 좀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이제 세아베스티엘 지주 같은 경우는 뭐 현재가 이하라든지 뭐 다음 주에 좀 공략을 해보신다면 목표가는 37,000원에서 손절가는 26,000원으로 잡고서 좀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게 걱정이라기보다는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분들이 별로 안 계세요. 근데 지금 우리가 코스피와 코스닥을 본다면 최근 7거래일, 8거래일 중에서 음봉이 나온 날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20일 이동평균선까지 이탈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반적으로는 우리나라 시장이 들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지만 신규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나 내가 지금 자금 여력이 많아서 신규 종목군들을 담는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천천히 담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드렸죠. 기다리는 조정이 오지 않는데 기다리는 조정이 왔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천히 매수를 해야 됩니다라는 말씀 드렸거든요. 어제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좀 반등이 나와서 좋은 모양새를 보였지만 어제 올라온 것은 삼성전자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방어적으로 저는 시장을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물론 그 시장 자체에서 올라가는 종목들은 항상 있죠. 안 좋은 시장에도 항상 나오기 때문에 뭐 세아베스티엘 지주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좀 공략을 해보시되 전반적인 시장 흐름에 대해서는 살짝은 경계하실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재규 대표님의 탑픽주는 세아베스티엘 지주였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너무 급하게 매수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워낙 또 하반기 썸머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강한 상황인데 추격 매수는 좀 지양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시장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또 코멘트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더 알찬 인사이트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